개봉한 지 24년이 지났지만 볼 때마다 여전히 새롭고 순수한 동심을 불러일으키는 애니메이션이며, 올해 발표한 뉴욕타임즈 선정 21세기 최고의 영화 100편 중에 9위를 차지할 정도로 작품성을 인정받은 명작입니다. 스튜디오 지브리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드는 단 하나의 작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 애니메이션을 꼽는 바로 그 영화. 오늘의 영화는 지브리의 전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치쿠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비디오는 전 세계가 사랑하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명작, 바로 이 영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입니다. 2001년 일본에서 개봉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은 스튜디오 지브리가 제작하고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연출한 판타지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작품은 2002년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곰상을 수상했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하며 일본 애니메이션 최초의 쾌거를 이뤘어요. 흥행 성적 또한 경이로워 일본 내 2,4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고, 최근에는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에 밀려 2위로 내려왔지만 20년 넘게 일본 역대 박스오피스 1위를 지켜왔어요. 단순한 성장담을 넘어선 정체성, 자본주의, 환경, 사회 구조의 은유까지 한 편의 애니메이션이 이토록 방대한 주제를 품을 수 있음을 보여준 명작 애니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감독 중 한 명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스튜디오 지브리를 공동 설립한 창립자예요. 미야자키 하야오는 인터뷰에서 이 작품을 10살 소녀들을 위한 영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10살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노동, 정체성 상실, 소비주의, 환경 파괴와 같은 무거운 주제들이 녹아있어요. 이 작품에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연출 방식은 일본의 고유한 문화와 신화를 바탕으로 판타지와 현실 세계를 넘나드는 서사에 중점을 뒀습니다. 미래소년 코난, 이웃집 토토로, 원령공주에서도 드러나듯 그는 늘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중심에 두고 서사를 짜죠.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돼지로 변한 이유, 신들의 온천탕, 강의 신이 오물신으로 변한 장면 등은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환경 파괴에 대한 경고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오물신의 몸에서 자전거를 빼는 장면이죠. 미야자키 감독은 의미를 설명하지 않고 그저 보여줄 뿐이죠. 그래서 관객이 느끼고 해석하게 만드는 연출자라고 생각합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대표작은 TV 시리즈인 미래소년 코난, 루팡 3세, 칼리오스트로의 성, 바람의 계곡의 나우시카, 천공의 성 라퓨타, 이웃집 토토로, 마녀 배달부 키키, 붉은 돼지, 원령공주, 하울의 움직이는 성, 벼랑 위의 포뇨,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등 엄청난 명작을 만들어낸 명실상부한 현존 최고의 애니메이션 감독입니다. 이 작품에는 개성 넘치며 다양한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치히로는 평범한 소녀였지만 낯선 세계에서 이름을 빼앗기고 센이 됩니다. 온천탕에서 일을 하며 자아를 찾아가는 성장 서사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에요. 또 다른 주인공인 하쿠는 정체를 잃은 채 유바바의 조정을 받는 신비로운 소년이지만 사실은 코하쿠강의 정령으로 치히로와는 어린 시절 인연이 있던 존재입니다. 유바바와 제니바는 쌍둥이 자매로, 유바바는 권력과 욕망을 상징하는 인물이며 따뜻한 마음을 지닌 제니바와 대조를 이루죠. 이 작품에서 얼굴 없는 요괴인 가오나 씨는 외로운 존재로 등장하는데 현대사회의 단절과 무기력한 젊은이들을 은유하며 소비 욕망의 무서움을 상징하는 캐릭터입니다. 이 외에도 린, 가마하라범, 아기, 숫땡이들 각각 상징적 의미를 지닌 서브 캐릭터들이 세계관을 풍성하게 만들죠. 이 영화에서 숫땡이들이 너무 귀여웠어요. 진짜 귀엽잖아요. 일본 전통마을, 터널, 온천 등의 배경은 대부분 수작업으로 작화를 유지했어요. 그래서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배경 묘사가 인상적이죠. 사운드 디자인은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 바람, 불, 걷는 소리까지도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특히 바다 위 기차씬은 음악과 소리만으로 감정을 전달합니다. 히사이시 조의 음악은
캐릭터의 감정을 이끌어내는 선율로 연출이 되어 있죠. 이 작품의 대표곡 One Summer's Day는 영화 시작부터 엔딩까지 깊은 여운을 더해줍니다. 저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치히로의 부모님이 먹던 정체불명의 만두와 통닭이 생각나요. 만화에서 나온 통닭 아시죠? 통닭 비주얼이 아주 죽이죠. 그래서 오늘은 영화에서 나온 만두와 통닭에 사케 한 잔 때리면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만두와 전기구이 통닭에 여기 사케를 준비했습니다. 이거 만두 죽이지 않아요? 비주얼 똑같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전기구이 통닭도 거의 만화랑 거의 비슷해요. 이 영화에서 음식은 유혹, 탐욕, 그리고 유대를 상징합니다. 부모님이 돼지로 변하게 만든 음식은 욕망을 절제하지 못한 결과의 은유를 보여줘요. 수땡이들이 먹는 별사탕은 착한 일을 한 보상, 귀여움으로 표현된 따뜻함을 표현하죠. 오물신이 치히로에게 준 경단은 정화와 회복을 상징하는 아이템으로 하쿠와 가오나시를 되돌리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가오나시의 폭식과 토해내기는 과도한 소비가 낳는 허물을 시각적으로 보여줘요. 자, 그럼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빨리 먹어야 되겠어요. 만두하고 전기구이 통닭 좀 먹어볼게요. 사케도 한 잔은 때리면서. 오늘 비주얼 죽입니다. 아주. 비닐 한번 끼워주고. 그래도 위생은 또 신경을 써줘야죠. 가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한번. 이거 보세요. 만화에서 나왔던 그 비주얼이랑 진짜 비슷하지 않아요? 이거 보세요. 통닭. 다리도 떼내고. 뜨겁네요. 뜨거워. 이거 보세요. 봐봐요. 찹쌀. 와, 죽인다, 죽여. 와, 아까워. 죽이네. 제대로죠? 저는 역시 날개를 좋아하기 때문에 날개 먼저 가겠습니다. 살짝 소금에 찍어서. 겨자 소스도 한번 찍어볼게요. 매콤하게. 술이 빠질 수가 없죠? 사케 한번 가겠습니다. 사케스. 이건 처음 먹어봐요. 맛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마트에서 어제 사왔어요. 자, 여러분, 한 잔 가겠습니다. 사케. 죽이죠. 색깔. 여러분, 짠! 짠! 부드럽네요. 자, 그러면 만주도 살짝 가봐야죠. 이거 보세요. 저희 근처에서 파는데 이렇게 큰데 5개 5,000원이야. 그러니까 하나에 1,000원. 이게 말이 안 되죠. 요즘 물가에. 기가 막혀. 고기만두 먼저 가보겠습니다. 먼저 안을 보여드릴게요. 짠. 이거 보세요. 꽉 찼어. 이게 1,000원짜리야. 이게 말이 돼요? 아무것도 안 찍고 한번 그대로 먹겠습니다. 이거 피가 찐빵처럼 두툼한데 쫀득쫀득하고 부드럽습니다. 뻑뻑하지가 않아요, 절대. 그리고 고기하고 각종 야채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맛있어. 간장 한번 찍어볼게요. 맛있다. 사케 한 잔 또 가야죠. 한잔 하겠습니다. 짠. 이날만을 기다렸다. 만두하고 이거 전기구이에 사케가 어울려요. 괜찮아요. 소금에 한번 먹어볼게요. 기가 막혀. 그냥 술을 부르네요. 치킨무. 전기구이라 느끼하지가 않네요. 기름기가 쪽 빠져가지고.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양념 소스. 오, 빨갛게. 양념 소스. 양념 소스 약간 매콤한 고추장 양념이에요. 찹쌀도 한번 살짝 먹어볼게요. 전기구이 동작은 한 마리에 13,000원이었어요. 아, 이 정도면 훌륭한 것 같은데? 기가 막혀. 자, 갑니다. 짠! 간장 살짝. 와, 이게 어떻게 1,000원이지? 진짜 하나만 먹어도 배부르겠어. 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작품을 처음 접한 거는 이게 TV 시리즈 미래소년 코난입니다. 그 어렸을 때도 너무 재밌었는데 커서 보니까 그 환경 문제나 이런 것들 의미도 깊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거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죠. 이 작품도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작품이죠. 천공의 송 라퓨타. 명작이죠. 진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영화는 버릴 게 없어 진짜. 거의가 아니라 전부 명작이에요 진짜. 진짜 이런 애니메이션을 전 세계에서 만드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 일본이 부러운 건 없는데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있다는 게 좀 부럽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나이가 80세가 넘으셨는데 진짜 딱 한 작품만 더 하셨으면 좋겠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의 건강을 위해. 짠! 김치만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와, 이렇게 내용물이 알차. 너무 맛있어. 근처 사시는 분은 한번 드셔보세요. 네, 3번역에 코끼리 왕만두 한번 가보세요. 짠.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꽃다발과 함께 직접 그린 엽서가 보여지는데 치히로 건강하게 지내 또 만나자 라는 메모가 적혀 있어요. 치히로의 이름이 제일 먼저 오프닝으로 등장하는 것은 이 영화가 자신의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아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복선으로 넣어놓은 것이죠. 10살 소녀 치히로는 부모님과 함께 새로운 마을로 이사를 가던 중 길을 잃고 낯선 터널을 지나 기이한 폐허 도시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 하나 없이 적막한 거리를 걷던 치히로와 부모님은 갖가지 음식이 가득한 가게를 발견하죠. 아빠와 엄마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경계심 없이 음식을 탐닉해요. 하지만 그 음식은 인간이 먹어서는 안 될 신들의 음식이었고 결국 부모님은 탐욕의 대가로 돼지로 변하고 말아요. 혼란에 빠진 치히로는 점점 어두워지는 도시 속에서 방황하다가 현실과 다른 법칙이 지배하는 세계를 마주하게 돼요. 그곳은 인간이 들어올 수 없는 신들의 세계였고 밤이 되자 신령들과 요괴들이 몰려드는 유령의 도시로 변하게 됩니다. 인간인 치히로는 점점 투명해지고 사라질 위기에 처하지만 하얀 옷을 입은 신비로운 소년 하쿠의 도움으로 겨우 존재를 유지하게 되죠. 하쿠는 치히로에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세계의 규칙에 따라야 하며 유바바가 지배하는 온천탕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조언을 해요. 치히로는 하쿠의 안내로 거대한 머리와 마법을 가진 마녀 유바바를 찾아가 일자리를 구하고 유바바는 치히로의 이름을 빼앗고 센이라는 새 이름을 부여합니다. 이름을 잃는다는 것은 곧 정체성을 잃고 이 세계의 영혼이 속박된다는 의미죠. 그렇게 치히로는 평범한 소녀에서 이름을 빼앗긴 센이 되어 온갖 신령과 요괴들이 모이는 목욕탕에서 험한 일을 도맡으며 생존을 시작해요. 센은 첫 번째 임무로 오물신을 정성스럽게 씻겨주다가 몸에 박혀있는 자전거 손잡이를 발견하고 직원들과 합심하여 말끔하게 제거하죠. 자신의 몸이 깨끗해진 본래 모습의 오물신이 치히로에게 고마움의 말을 남기고 사라집니다. 그가 사실은 오물신이 아닌 강의 정령이었음을 알게 되고 치히로는 무심한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생명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장면은 치히로가 점차 책임감과 공감 능력을 갖춘 인물로 성장하고 있음을 상징하죠. 목이 살짝 마르네요. 한잔 하겠습니다. 짠.
그러던 중 온천탕에 정체불명의 손님 가오나 씨가 나타나 금을 뿌리며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혼란을 일으킵니다. 가오나 씨는 음식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며 폭주하며 괴물처럼 변해버려요. 사금을 대가로 직원들이 가오나 씨에게 충성하는 것은 자본주의 세계의 허상을 풍자하는데 치히로만은 금에 흔들리지 않고 가오나 씨를 온천장 밖으로 인도하죠. 이는 치히로가 순수한 마음과 판단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한편 하쿠는 유바바의 명령을 받아 그녀의 쌍둥이 자매인 제니바의 마법 도장을 훔쳐오다가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생명이 위태로워져요. 치히로는 그를 살리기 위해 기차를 타고 위험을 무릅쓴 여정을 떠납니다. 치히로 일행은 램프의 안내를 받아 무사히 제니바의 집에 도착을 해요. 치히로는 제니바에게 하쿠가 훔친 도장을 돌려주며 하쿠와 부모님을 구할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죠. 그런데 제니바는 치히로에게 스스로 방법을 찾으라며 머리끝 모양의 부적 하나를 건네요. 생각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제니바였어요.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고 밖으로 나간 치히로는 용으로 변한 하쿠와 재회를 합니다. 치히로는 제니바와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가는데 가오나 씨는 이곳에 남기로 합니다. 예, 다시 착해졌어요, 가오나 씨. 치히로는 하쿠의 등에 올라타 온천장으로 향해요. 그런데 문득 치히로는 어릴 적 강에 빠졌을 때 하쿠가 구해준 사실을 기억해내요. 그리고 그 강의 이름을 기억해낸 치히로가 코아크라고 말하자 갑자기 하쿠의 비늘이 벗겨지며 사람으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사실 하쿠의 본래 이름은 코아쿠였고 누군가 저주에 걸린 이의 진짜 이름을 불러주면 저주가 풀리는 것이었어요. 하쿠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치히로의 손을 맞잡고 고마움을 표하며 자신의 진짜 이름은 니기아유미 코아쿠누시라고 밝힙니다. 이후 치히로는 부모를 되찾기 위한 마지막 시험에 도전하게 돼요. 유바바는 6마리 돼지 중에서 치히로의 부모를 고르라고 말하죠. 하지만 치히로는 망설임 없이 그들 중에 부모님은 없다고 대답하고 이 직관적인 진실이 그녀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렇게 치히로는 유바바의 계약을 끝내고 이 기이하고 환상적인 세계와 작별하게 되죠. 하쿠는 치히로를 배웅하며 터널을 지날 때까지 절대 돌아보지 말라고 당부를 해요. 치히로는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하쿠와 작별합니다. 터널 앞에 도착한 치히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기다리고 있는 부모님과 재회를 해요. 치히로는 부모님과 함께 터널을 지나게 됩니다. 마침 터널을 지나 반대편으로 나온 치히로는 터널을 바라보며 애잔한 감정이 들죠. 치히로는 차를 타고 부모님과 함께 숲속을 빠져나오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은 단순한 성장 스토리가 아니라 이야기 속에 여러 주제와 사회적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치히로가 이름을 빼앗기고 다시 되찾는 과정은 자아를 회복하는 여정을 보여주죠. 또한 1990년대 일본을 강타한 버블 경제 이후의 불황, 즉 경제적, 사회적 혼란을 은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감독이 1980년대에서 90년대까지 일본의 가소비 문화, 무절제한 부동산 금융 투자붐을 풍자한 것으로 해석이 돼요. 이 영화는 애니메이션의 외형을 빌린 사회 드라마에 가까워요. 치히로의 모험은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을 잃고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이 영화는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묻고 있는 것이죠. 이 영화는 보는 이마다 다른 해석을 낳는 미야자키의 세계를 제대로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새롭고 현재 진행형의 테마를 담고 있는 명작 애니입니다. 진짜 추천드려요. 진짜 재밌어. 현재 넷플릭스, 쿠팡플레이, 유플러스 모바일 TV, 웨이브 등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보면 딱 좋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옛날을 추억할 수 있는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센과 치히로의 명대사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엔 우리 엄마 아빠가 없어요. 이름을 잊으면 절대 돌아갈 수 없어. 죄송합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애니메이션의 걸작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리뷰였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겠습니다.
I'll be back.